근본 넘치는 서울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한국인에게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세 손가락 안에는 무조건 꼽힐 것이죠. 다시 종로구 호텔을 나누자면 광화문 그리고 인사동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광화문에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중 하나인 포시즌스 그리고 신라스테이가, 인사동 쪽엔 특급 호텔은 없고 삼성 아래에 비싸지 않은 호텔들이 많습니다. 호캉스를 누린다면 이 종로구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워낙 업무지구고 구도심이라서요. 하지만 광화문에서 경복궁, 삼청동, 북천으로 이어지는 관광자원은 다음 나오는 중구에 비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중구도 바로 옆이라 그쪽 스팟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고요. 다 평지라 걷기도 편해요. 이 지역에 숙박한다면 가능한 한 평일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한 음식집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에 문 닫는 곳들이 꽤 있어요. 두 번째, 광화문은 시위 때문에 주말에 시끄러울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평일에 숙박한다면 넥타이 부대 사이에서 나 홀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죠. 왜 같은 휴가라도 남들 일하고 있을 때 혼자 노는 게 더 재밌잖아요. 종로구와는 청계천을 경계로 나뉘는 중구입니다. 실제 호텔들은 조금 더 내려간 을지로 아래서부터 나오고요. 광화문 인근이 업무지구라 상업시설인 호텔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 명동은 한국 최고의 관광지이자 상권답게 온통 호텔 천지입니다. 먼저 서울시청과 을지로 입구에 5성 호텔 삼형제, 롯데호텔 서울, 웨스틴 조선, 더 플라자 오토그래프 컬렉션이 있고요. 숭례문과 명동역을 가로지르는 선에 코티야드 메리어트, 레스케이프, 알로프트, L7 명동 등 4성 호텔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제가 표시한 곳들은 정말 대표적인 곳들이고 실제 호텔은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점 알아두세요. 10만원대 언저리부터 30만원대까지 자신의 예산과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호텔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동 상권 자체는 한국 사람들에게 크게 다가오는 느낌 아닙니다. 워낙 외국인들 취향이니까요. 하지만 이 지역의 진가는 명동 상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청과 시청광장, 덕수궁, 정동길, 청계천 등 산책하기 좋은 장소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걸어가면 남산 케이블카를 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방에서 서울로 여행을 오셨다면 평소에 뉴스나 역사책에서나 봤던 이름과 건물들 사이를 실제로 거니는 재미도 있고요. 서울을 여행하는 분들께 추천하는 장소입니다. 사실 여기도 중구에 속합니다. 의외로 동대문구는 동대문 바깥 신설동부터 시작이에요. 동대문을 대표하는 호텔은 JW 메리어트, 노보텔 앰베서더죠. 둘 다 5성입니다. 흔히들 동대문 하면 DDP 그리고 쇼핑센터만 생각하시는데 이 두 곳이 동대문의 끝은 절대 아닙니다. 조금만 걸으면 예전, 과거의 서울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동대문이에요. 연남동이나 강남 같은 잘 정비된 골목과는 다릅니다. 일단 흥인지문,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낙산으로 이어지는 도심 한복판의 야트막한 언덕, 그리고 성곽이 남아있는 산책로, 앞쪽에는 낮은 건물들과 흥인지문이, 멀리는 높은 건물들이 보이는 아주 끝내주는 뷰입니다. 또 동대문 구역의 청계천은 삐까번쩍한 광화문, 명동 쪽과 다르게 한적한 맛이 있고요. 청계천을 따라 닭한마리 골목, 곱창골목, 광장시장이 이어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광장시장의 육회골목이에요. 명동, 광화문 쪽이 서울을 여행하는 재미라면 여기는 탐험하는 맛이 있습니다. 단점은 메리어트, 노보텔 둘 다 호텔이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명동에서 조금 떨어진 서울역에 밀레니엄 힐튼과 포포인트 바이 쉐라톤 남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진짜 사무실이 대부분이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상권은 딱히 없어요. 남산 뷰가 메인인 호텔들입니다. 서울역에 투숙할 땐 주변 구경보다는 조금 더 호텔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고가 도로에 지하도에 언덕 등 주변 도보 이동이 불편해서인지 밖에 나가기 귀찮더라고요. 지하철 한 정거장 이동하려고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도 번거롭죠.
먼저 KTX가 정차하는 용산구의 서쪽 용산역에 드래곤시티가 있습니다. 리을자로 생긴 특이한 건물에 이비스 스타일, 노보텔 엠베서더, 노보텔 스위트 엠베서더, 그랜드 머큐어, 이 아코르 계열의 4개 호텔이 입점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제일 큰 장점은 한국 영화극장의 상징 용산 CGV 아이맥스관이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거겠죠? 이제 아이맥스 자체는 꽤 많이 생겨 웬만한 동네는 하나씩 있지만 용산 아이맥스는 그 어느 곳도 따라올 수 없는 넘버원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파크몰에 있는 쇼핑시설은 덤이고요. 미군기지 반대편 이태원 언덕 위인 남산 남쪽 자락에 그랜드 하얏트 서울이 있습니다. 다만 이태원과 지도로는 가깝지만 실제로는 그 상권들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곳이에요. 걸어가려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호텔에서도 이태원과 명동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긴 해요. 이렇게 지어놓은 이유가 있겠죠? 밖에 나가서 힘 빼지 말고 호텔 안에서 돈 쓰면서 편히 쉬라는 말입니다. 여름에 수영장에서 놀고 하면 밖에 나올 힘도 없을 거예요. 버스로 서울에 진입한다면 처음 마주하게 되는 고속터미널에 JW 메리어트 그리고 쉐라톤 강남 팰리스가 있습니다. 둘 다 5성인데 JW 메리어트가 급이 더 높아요. 메리어트는 전국 매출 1위에 빛나는 신세계 강남점과 붙어 있습니다. 신세계 강남과 고속터미널로 이어지는 거대한 상권에 온갖 식당, 영화관 등 돈 쓸 거리가 잔뜩 있습니다. 쉐라톤과 가까운 곳엔 설해마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한 곳이지만 쉐라톤에 숙박한다면 도보 5분이면 갈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약 10분 정도를 걸어 반포 한강공원과 세비섬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메리엇의 고층 리버뷰에 숙박한다면 그리 메리트는 없겠지만 쉐라톤은 낮으니만큼 한강이 잘 안 보여서 슬슬 걸어갔다 올만해요. 그 다음 압구정부터 강남까지 이어지는 남북으로 길쭉한 구역입니다. 먼저 압구정역에 안다즈, 그리고 신사역과 압구정역 사이에 4포인트 바이 쉐라톤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고급 식당들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도산공원은 한국에서 고급 스시, 오마카세가 제일 많은 곳이죠. 소위 격전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슐랭 2스타, 3스타 이상 레스토랑 7곳 중 신라호텔 라이언, 논현의 알라프리마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이 모두 이 지역에 위치합니다. 돈 팍팍 써가며 유니크한 다이닝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이곳이 좋은 선택지가 되겠죠? 그 다음 학동역 근처 언덕에는 임페리얼 팰리스, 원주역에는 글래드 라이브, 신논현에는 르 메르디안과 노보텔이, 마지막 역삼에는 머큐어 엠베서더 강남 소도베가 있습니다. 강남 상권과 근접한 르 메르디안, 노보텔을 제외하면 나머지 곳들은 대규모 상권이나 쇼핑 단지와는 거리가 좀 있어요. 여행 스팟이나 산책할 만한 길도 그리 마땅치는 않고요. 관광으로 보면 약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을 끼고 있는 코엑스는 한국 마이스 산업의 핵심입니다. 마이스는 미팅, 컨벤션, 전시, 익스비션, 포상여행, 인센티브에서 이름을 따온 산업으로 대규모 컨벤션 센터와 그 주변의 고급 호텔로 대표됩니다. 커다란 컨벤션 센터를 중심으로 인터컨티넨탈, 오크우드 프리미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크 하얏트 등 5성급 호텔만 여기에 4개, 거기에 글래드 강남과 신라 스테이까지 가세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상권답게 현대백화점, 파르나스몰, 코엑스 스타필드라는 거대 쇼핑몰에 아쿠아리움과 메가박스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입점했고요. 또 코엑스 입구에 웨이브란 아주 신기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보면 더 신기해요. 또 북쪽에 봉은사도 있죠. 도심 한복판의 조용한 절이 참 분위기가 낭만적입니다. 롯데왕국 잠실입니다. 제2롯데월드의 시그니엘이 기존 백화점과 롯데월드 테마파크 쪽에 롯데월드가 있습니다. 둘 다 5성이고요. 그 옆으로 석천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 서울 최고의 복합시설이 여기 아닐까요? 용산, 코엑스, 여의도를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전망대, 아쿠아리움, 롯데시네마 플래그십 스토어, 놀이공원, 쇼핑몰, 야외 산책시설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동대문과 비슷합니다. 주변에 구경거리 많은데 호텔이 너무 비싸고 좋아서 나가기가 아까운 거죠. 특히 한국 최고의 호텔인 시그니엘이라면 더더욱요. 이제 서부로 넘어갑니다. 공덕역은 왕십리와 더불어 서울 최대의 환승역입니다. 커다란 업무 시설들 사이로 글래드, 롯데시티호텔, 신라스테이 등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을 표방하는 10만원에서 20만원대 사이의 호텔이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공덕의 비즈니스 호텔들은 같은 브랜드지만 땅값이 비싼 강남이나 도심 대비 조금 더 저렴하죠. 6번 출구 쪽으로 공덕 족발골목과 전집들이 이 공덕의 그나마 특색 있는 컨텐츠네요. 큰 오피스 빌딩 그리고 주거구역인 만큼 주변 놀거리나 관광을 기대하면 곤란하고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에서 푹 쉬다 온다는 개념이 어울리는 지역입니다. 홍대 상권이야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홍대를 대표하는 호텔인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의 로비를 보면 이 지역이 어떤 분위기를 띠고 있는지 한 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홍대 입구부터 합정까지 이어지는 양화로에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머큐어 앰베서더, 라이즈 오토그래프 컬렉션, L7 홍대 등 젊은 손님들 취향에 맞춘 톡톡 튀는 호텔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의 초특급 호화 호텔보다는 20만원 미만의 가격 접근성이 좋은 호텔들입니다. 홍대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한국 젊은 문화의 상징이니까요. 물론 호캉스를 찾아오신 분이라면 이런 번잡한 중심지는 그리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골목골목 모습을 크게 드러내지 않는 조그만 음식점들과 카페를 찾아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주 지대가 비싼 중심지보다는 연남, 합정, 상수 쪽으로요. 특히 합정과 상수는 한국 최대의 라면 격전지입니다. 한강과 거리가 멀진 않지만 한강을 즐기기엔 좋지 않습니다. 많이들 가는 여의도, 반포처럼 즐기고 노는 곳은 아니거든요. 20대 중후반 커플에게 가장 추천하는 곳입니다. (5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서울의 핵심 업무지구 중 하나입니다. 마포대교와 이어지는 여의대로 그리고 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섬을 반 갈라 서쪽에는 켄싱턴, 글래드 같은 4성급 호텔들이, 동쪽이자 섬의 중심에 메리어트 이그제큐티브 아파트먼트, IFC와 연계되는 컨레드, 파크원과 연계되는 페어몬트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걷는 게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도보 이동보단 자동차 이동이 더 편한 곳이죠. 강남과 비슷하게요. 국회의사당이나 한강공원도 은근 거리가 있고요. 여의도 공원이 좋긴 합니다만 그렇게 넓지 않죠. 63빌딩도 꽤 멀고요. 이 지역의 특급 호텔 콜레드와 페어몬트는 둘 다 대규모 쇼핑몰을 끼고 있어요. 윤중로나 여의도 공원 등 자연빨이 받쳐주는 봄, 가을에는 호텔 주변으로 나가는 재미가 있겠지만 그게 아닌 계절에는 주변 구경은 크게 높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네요. 여기까지가 서울의 대표적인 호텔 밀집구역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고급 호텔들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곳들은 이때까지 설명했던 구역처럼 주변에 관광지나 거대 업무를 끼고 형성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서울 교통의 요지나 뷰가 좋은 외진 곳에 세워져 딱히 주변 관광을 뭘 하라고 설명할 게 없네요. 먼저 영등포역에 페어필드 메리어트, 코티야드 메리어트, 여기는 대형 쇼핑몰 타임스퀘어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을 끼고 있고요. 바로 옆 1, 2호선의 환승역, 신도림에 있는 쉐라톤은 현대백화점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 서남부 방면에서 접근하신다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주변 관광지는 그닥이지만요. 강서 김포공항 쪽도 공항 근처라는 특성상 호텔들이 몇 개 있는데 호캉스를 한다면 서울식물원과 연계되는 마곡나루 쪽이 좋겠습니다. 아, 공항 옆에 메이필드도 있네요. 부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딱 그 안에서만 놀면 되는 곳입니다. 정반대쪽 잠실에서도 더 동쪽으로 간 아차산 아래쪽에 워커힐 호텔 형제가 있습니다. 한강뷰로 따지자면 서울 최강급, 거기다 외곽에 있어서 조용하기까지 하고요. 물론 김포의 메이필드와 비슷하게 안에서만 짱박혀 노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라호텔과 반얀트리가 동대문 아래쪽 남산 동쪽 자락에 있습니다. 여기 부지 넓이나 위치를 보면 뭘 해야 하는 호텔인지는 아시겠죠? 그 비싼 룸에 묵으면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서울 호텔 밀집구역과 그 주변 관광지들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까먹으면 몇 번 더 돌려보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트립 콤파니입니다.